겁없는 10대들 또 등장을 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0대 여중생이 후배를 구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그 위로 뭔가를 들이붓습니다. 자, 이게 소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소리는 지금 저희가 의도적으로 지금 뺐습니다. 지금 프라이팬 위에서 액체를 쏟아 부었고요. 예. 주변에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뺨을 때리는 모습입니다. 예, 저희가 소리는 이거를 제거를 했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보면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학생들이 웃는 소리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로 또 이 여학생 무릎을 꿇고 있는 여학생을 구타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도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좀 이 부분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는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명, 그러니까 2명이 후배를 폭행을 했고 예. 그 주변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상은 소주를 붓는 장면이지만 저 뒤에 폭행이 시작이 됐고요. 네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전치 3주의 상해보다도 아마 저 여학생은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입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 폭행의 당시의 상황을 자신들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고 그 공유가 공유되다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돼서 지금 알려지게 된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집단 폭행을 한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폭행하는 것이 이유가 후배가 허락도 없이 지인의 집에 가서 그랬다라고 일단 동기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동기 이후에 폭행을 하고 나서의 태도 자체도 전혀 저 피해 학생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2차 가해, 더더욱 정신적인 그러한 가해들을 지속하는 것이라 SNS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공분이 굉장히 크게 샀던 사건입니다. 예. 네. 자, 이 여학생에 대한 처벌 요구 목소리가 큰 것은 당연한데 말이죠. 근데 이 화면에서는 이제 다른 남학생의 모습, 다른 학생들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지켜보고 웃기까지 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있는 겁니까? 네,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체적으로는 얼마나 가담했고 어떤 경위로 있었고 이후에 전후의 사정을 봐야겠지만요. 저희가 방조범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공동정범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 실행 행위를 한 사람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집단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감금해가지고 폭행하는 것에 참여한 것이라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면 공동정범도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거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을 방조, 그러니까 용이하게 하거나 도와주거나 옹호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 하나의 큰 범위에서의 공범으로서 방조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근데 요즘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저런 그 피해 학생을 구타를 하거나 괴롭힘을 했을 때 특징이 영상을 촬영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 동영상 촬영만으로도 그 처벌이 가능합니까? 동영상 촬영 자체가 이제 원칙적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또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면요.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이 가해 행위를 하고 또 이것을 한 다음에 퍼뜨리고 계속 유포를 네. 하는 네네.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이 가해 행위의 가벌성에 있어가지고 그 형량에 있어서는 더 높을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음의 상처가 더 네네.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가장 아픈 게 가해자들은 별다른 처벌을 안 받고 예. 피해자들은 오히려 이 지역사회나 학교로부터 떠나야 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공개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대책에 있어가지고 엄정한 처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엄정한 처벌도 중요한데 이후에 사후적인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과연 피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여러 가지로 원조로 도와주는지 아니면은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결국 못 견뎌서 떠나고 질병을 앓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지를 이 사건에서도 좀 잘 지켜보고 사후적인 조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결국 또 같은 얘기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이제 가해 학생 또 피해 학생 모두 이제 여중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이게 과연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느냐? 형사 미성년자잖아요. 네, 형사 미성년자죠.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이고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예 처벌을 안 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 소년법이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이제 촉법 소년, 우범 소년 이렇게 나뉘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얘기가 뭐냐면 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만 14세인데 계속해서 이 만 14세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만 14세가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예를 들면은 접할 수 있는 언론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많잖아요. 네네. 폭력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아이들이 이제는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가 너무 낮다. 그리고 강력범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 13세로 내리겠다라는 이제 교육부의 방안이 있었고요. 예.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많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소년들은 우리가 지켜주고 개선해주고 교화해줘야 될 대상이다. 예. 한번 저렇게 범죄자로 낙인을 찍으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과연 낮추는 것이 능사이냐. 아까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사회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러한 비난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얘기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